안녕하십니까. 땅짓고 TV의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가 가장 유리한 시기가 언제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속 자산에 대한 규모별 비중을 제가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국세통계연보에 나온 내용인데 50억, 100억 이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억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 재산이 자산의 규모대별로 어떤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죠. 예, 증여가 상속을 그냥 부담하는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뭐 그 정서적인 선택을 떠나서요, 증여가 좀 유리한데 이런 증여가 특히 요즘에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주자들마다 먼저 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취득세에 대한 부분, 거래세를 좀 낮추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 이후로 어떻게 시장 상황이 변할지 이런 것들을 다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가 유리한 시기, 자산별로 어떨 때 어떤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할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도를 할까, 증여를 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세율을 한번 좀 보시죠. 세율을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2주택만 되더라도 일단 최소가 26%부터 시작합니다. 6%에다가 20%를 더해서 26%부터 시작을 하고요. 3주택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어가면 30%가 더해지기 때문에 현재 최고 세율인 45%에다 30%를 더하면 75%, 주민세까지 더하면 2.5%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세율을 부담을 해서 다주택자들은 지금 양도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증여세를 보면요. 증여세는 30억이 넘어가면 50%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이 1억에서 5억까지 구간은 10%, 20%의 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요. 이 1억에서 5억을 가지고 증여를 해주는 방법을 아직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언제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유리할까라는 부분으로 질문이 좀 많은데요. 먼저 일단 시점별로 보면은요, 이 생애 주기를 놓고 봤었을 때 자녀들이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를 해주는 건 굉장히 유리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증여가 유리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요, 자녀가 소득이 생기는 시점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소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세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분리가 되면 자녀가 나가서 따로 집을 갖더라도 각각 1주택이 되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각각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가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부모님이 주면 그것도 증여가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생기면 그걸로 세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부연납으로 해서 최대 5년 플러스 1년 한 번 내고 5년간 나눠서 내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자녀들이 큰 부담 없이 고액의 자산을 받더라도 연부연납을 통해서 세금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자녀의 교육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뭐 취직했다고 해서 돈을 맘대로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아낄 수 있도록 세금 내라. 그러면 너한테 5억 이상의 부동산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세대 분리되는 시점에서 증여를 해주는 게 일단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대 분리에 대한 요건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따로 거주해야 됩니다. 그죠? 따로 거주하면서 셋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는데요. 하나는 30세 이상인 경우, 또 하나는 결혼했어요. 배우자가 있어서 배우자가 뭐 사망을 했든 뭐 이혼을 하든 일단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었으면 그러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의 수준이면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이렇게 표로 보시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0% 기준이 2022년도에 77만 7,925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월 100만 원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대 분리가 가능한 요건이 되니까 따로 거주를 하는 요건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세대 분리라고 하는 거가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주소 분리를 해놨으니까 세대 분리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소만 분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대를 같이 나눠서 살아야지만 그게 세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증여가 유리한 시기, 일단 자녀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 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별 물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별 물건이 우리가 증여를 해줄 수 있는 자산들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뭐 돈을 직접 줄 수도 있고, 그죠? 주택을 줄 수도 있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도 있을 거고 단독주택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뭐 주식을 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재산을 줄 수가 있는데 각 재산별로요, 어느 시점에 주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먼저 이 주식에 대한 그 증여가 유리한 시기, 그 대상 자산의 평가의 시기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요. 대상 자산의 평가의 시기를 한번 보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가액이 10억 이상으로 좀 크다라고 하면은 감정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감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그 단독주택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이 없을 수도 있고, 매매 사례가액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단독주택은 뭐 아파트처럼 똑같은 물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준가액으로, 기준시가로 그 개별주택 가격 공시가액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공시가액이 시가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의 공시가액이 평가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이죠. 5월 달 되기 전에 평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려면 단독주택은 5월 이전에 해라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가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대부분 똑같이 생긴, 그죠?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아래로 쭉 많은 똑같이 생긴 평형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잡힙니다. 뭘로 잡히냐면 매매 사례가액으로 잡혀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 나와서 그 가액이 가장 적은 시점이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 22년도까지 지금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는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2021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가격을 가지고 증여를 하는 거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가장 높은 가격에 증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좀 적긴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저렴할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시점에서, 좀 내려간 시점에서 증여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6월달 종부세 전에 할 거냐 후에 할 거냐, 요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시점을 잡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증여가 유리한 시기, 주택하고 상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 주택은 5월달,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는 4월달에 이제 공시지가가 발표를 하죠. 그래서 토지에 그 토지나 이제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는 5월달, 개별주택은 4월달 이렇게 그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2월달, 3월달에 증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시세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매 사례가액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검색 사이트에 실거래가 조회 이런 것만 치더라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따라가서 쳐보면요, 아파트 가격이 나와요. 최근에 거래된 것까지 계약 날짜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증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증여는 등기 접수일로 보기 때문에 그 등기 접수일을 가장 저렴하게
매매 사례가액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증여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저렴한 그 원하는 가격에 그 증여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파트는 거래가 그동안 너무 없었다. 우리는 거래가 안 된다. 뭐 특이한 아파트고 좀 그 평형이 많지가 않고 소규모 아파트라서 거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증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비싼 가격에 팔린 가격이 나오면은 굉장히 억울하게 증여세를 더 많이 낼 경우도 생기거든요. 증여라고 하는 거는 미리 우리가 사전에 계획해서 가액을 어느 정도 증여세를 이 정도를 부담을 하겠다. 자녀가 이 정도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다 미리 맞춰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액을 불완전하게 변동성 있게 이거를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시기를 찾던지 아니면 감정을 받아서 조금 유리하게 낮게 감정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담부 증여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양도소득세가 좀 줄어든다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뭘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는 부담부 증여가 굉장히 유리한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그죠?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내가 이거 순수하게 증여를 준 게 아니라 내 대가를 받은 거예요. 부동산을 주시는 분이 순수하게 증여한 부분이 있고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부분은 대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주신 분이 양도세를 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증여한 부분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요. 그죠? 예,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려면 양도소득세가 적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부 증여가 유리해요.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 부담부 증여로 주게 되면 굉장히 적은 금액에 양도세도 거의 없고 증여세도 거의 없는 금액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많이 활용들을 하시죠. 특히 부담부 증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없잖아요, 양도세가.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부담부 증여를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동산에 대한 증여의 좋은 시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계속 좀 빠지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점을 잡아서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주식의 평가는 증여일에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저점이다 라고 하는 시점에서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걸 알면은 정말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증여하고 나서 가격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증여를 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 단순한 마음의 변심으로 인한 취소일 경우에 취득세가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또 특히 증여취득세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12%가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불리한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줬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또 가장 저점에 또 줬다가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주식을 증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신문에 많이 나오면 아, 주가가 바닥이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기업들이 좀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안 났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법인세 신고, 3월달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증여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유리할지 이것도 한번 꼭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증여가 유리한 시기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액이 발표가 되기 전에 해주는 게 좋겠다. 자녀들이 소득이 생기는 시기에 해주면 더 좋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매매설액가액을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비상장 주식도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서 결손이 날 때는 굉장히 증여를 하기 좋은 시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꼭 가족의 세금을 잘 아끼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